강남 4구, 마용성, 노도강,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모두 들어보신 지역들의 별명이죠.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이렇게 별명에 들어와 있는 자치구만 모두 10곳이나 됩니다. 이 10곳 중에 이번 주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에 여당의 총선 압승, 또 그로 인한 규제 강화 전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테고, 물론 지난 3에서 4년간 지나치게 올랐던 집값이 조정을 받을 때도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겠죠.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요새 주택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쪽부터 좀 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거래량이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거래량이 이제 좀 많이 줄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본다라면 이제 뭐 크게 많이 줄은 거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작년 대비 같은 기간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수가 좀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오히려 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거래가 얼어붙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뭐 3월에 오히려 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요점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20일에 나온 이제 국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예. 2020년 이제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10만 8천 건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2월을 비교했을 때는 2월에 한 11만 5천 세대 정도 됐으니까 이제 5.7%가 감소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단기 월별로 비교했을 때는 줄어든 것은 확실한데 예. 이것은 이제 2019년 3월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2019년 3월에는 5만 1,357건입니다. 그러니까 5만 1,357건이 2020년 3월에 10만 8,667건으로 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2배 오히려 가까이 거래가 늘었네요, 111% 이상 증가한 수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년 평균이 이제 8만 2천 거래 건수가 되는데 이거에 예. 비해서도 한 32%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거래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연 단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교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강남 3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강남 3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또 큰 폭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것이 강남 3구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뭐 음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잠실 5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빠졌다라는 호가가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지만 예.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졌다라고 우리가 추세적으로 느낄 수 있으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호가 위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뭐 크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호가 정도가 형성되고 이제 관망이 되는 그렇다라고 이제 강남 3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세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다소 네, 이르다. 좀 이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은 어쨌든 호가라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서울 강남은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인근의 수도권의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봤을 때는 이제 12.16 대책과 그다음에 이제 2월 20일 대책이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있느냐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효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이제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에 서울의 이제 매매 가격은 한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마이너스 0.4포인트는 서울 전반적인 거를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에는 서울의 이제 풍선 효과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서울을 벗어난 나머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 거래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제 지금은 30일
그렇죠. 안에 그나마도 하게 돼 있지 최근에 줄어든 않습니까?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그거를 추계를 낸 다음에 발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하락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분명하게 시차가 존재합니다. 네. 그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시차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치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지금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영향권 안에 일부는 있고 시장 자체가 이제 디커플링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현황을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됐던 현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지금까지 뭐 서울 수도권 이쪽 지역을 둘러싼 부동산의 심리 혹은 뭐 전국 단위로도 괜찮고요. 네. 이 부동산의 심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이제 관망세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관망세가 되고 일부에서는 이제 뭐 부동산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르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어떤 마땅한 근거가 지금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예. 어쨌든 6월에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양도세 감면 정책이 이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이제 어떻게 이 주택을 이제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향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것인가가 어떤 시장의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짜 장기화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하나의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를 해서 이제 경제를 망가뜨리는 어떤 이렇게 단순한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수요와 공급 충격의 붕괴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돼서 경제 충격으로 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주택도 상당히 그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짚어주셨는데 네. 하나는 규제 이슈, 그러니까 네. 6월부터 늘어나게 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셨고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19 관련된 네. 이슈를 짚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 물론 모든 특히나 부동산 네. 시장과 관련된 예측은 잘 맞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상을 해 본다면 지금 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하락세가 더 크게 폭락해서 그대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하락 이후에 금방 바닥을 찍고 짧은 기간에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폭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물론 이제 2, 3년 아니면 3, 4년 동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사실 좀 지나치게 오른 측면이 있지만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 정도 상승했고요. 이것은 뭐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한국만 유독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폭등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폭락은 더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폭락이 된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확대가 돼서 시장이 이제 공포로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폭락은 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가격 저항선이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장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강남 4구가 이제 조정이 될 것이고 강남 4구가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풍선 효과가 일어났던 지역을 향해서 갈 것이고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좀 띌 거라고 보고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 12억, 13억 가던 서울의 모 아파트가 한 4, 5년간 한 7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초부터 이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아서 한 23억까지 지금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한 4, 5억 정도 빠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최근에 올라간 어떤 가격 거품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그거를 이제 본격적인 가격 하락세로 갔다 아니면 가격이 폭락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뭐 내 집 마련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텐데 네.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값이 분명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네.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지금 사면은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너무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매 결정인 네. 만큼 최대한 가격이 하락할 때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서 매수에 나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엄청 커져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언제 어디든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예. 위기의 강도가 크냐 작냐의 문제지만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주택을 선택해서 이제 구입을 한다라는 거는 타이밍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는 지역과 그 시장의 어떠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택 구입 기간을 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잘 샀다 못 샀다를 이제 판단할 때에는 내가 이 주택을 바닥에서 샀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 3,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재건축 중심의 아파트들 이외에는 아직까지 가격 변동이 없다라면 고점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내가 과도한 빚에 어떤 원리금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내가 집을 사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투자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네. 전제는 청약이 제우선이겠죠. 현재는 예, 집을 청약이- 가장 싸는 게 네, 어쨌든 싸게 제일 사는- 싸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방금 전까지 저희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호가가 떨어지고 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시가격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이 14.73% 네. 올랐고요. 강남 서초가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시가격은 오르고 시세는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낼 시점쯤이 되면 뭐 공시가격과 실제 그 지배 가치가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일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세금 납세자들의 불만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공시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73% 평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강남 3구라든지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평균 14.73%보다 더 이상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등하게 평등한 지역들도 일부 있었고 그거보다 못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생기겠죠. 이 공시가격 자체가 이제 주택 가격이 우리가 공시가격 9억 원 정도라면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겠죠. 예. 공시가격이 한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 20억, 30억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 오른 공시가격으로 어떤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세율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세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 올린 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해줬더라면 세부담이 조금 증가하고 또 세부담 상한이 300%였기 때문에 종부세가 좀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돼서 보이기 때문에 예. 2019년 1월 1일 종부세 세율이 선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가격이 이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원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세율을 낮춰주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선거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형평가세와 응능가세로 향해서 가겠다라는 어떠한 그 시대적 테마를 예.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더 높이겠다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네. 장기적인 플랜을 또 내놨단 말이죠. 네. 그게 뭐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어서 네. 이게 하반기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공시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되고 당연히 세금 부담도 실제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맞춰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전망, 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예, 현재 이제 국토부는 10월에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나올 때마다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물론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을 최초에 냈다가 확정했다가 다시 이의 제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1년 내내 어떤 그런 작업인데요. 예.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이제 기준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5%씩 해서 이제 100%까지 이제 달성하는 목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현실화율을 70에서 80% 선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가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믹스가 됐을 때에는 실거래가와 어떠한 그 이제 저기 공시가격이 큰 폭의 차이가 이제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보면 70에서 80선에서 결정이 되지 실질적으로 실거래까지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에 있을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하락된 거를 반영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완충의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완충의 폭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그 완충의 폭을 고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맞출 거로 좀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무조건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모든 게 투기제니까 우리는 과세를 많이 할 거야.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프레임인데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보니까 좀 왜곡과 편견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는 10월 뚜껑이 열리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